일단 이거 유형별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씩 풀어보고 시간 나면은 이렇게 시간 날 때 이제 그게 4학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적분의 뜻과 계산 이 파트에서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684번도 풀어볼 거고 681번 같이 풀어볼까?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푸는 거야. (681번) 풀면서 요거 관련된 공식도 얘기 좀 해줄게요.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원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빵. 이 방정식의 두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의 dx 얘를 계산해 달라고 한 거죠. 요거 좀 이따가 요거 이제 내가 그냥 풀이를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무식하게 같이 풀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그 공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적분하는 거죠. 네, 그냥 적분합니다. 무식하게.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가 돼서 우리가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하죠. 베타 대입한 다음에 알파 대입한 거 뺀다. 그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베타 대입한 게 여기 3개 나오죠. 1, 2, 3 그리고 알파 대입한 게 이렇게 1, 2, 3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쓰는 방법도 있냐면 편의에 따라서 요거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3분의 1 x 3승에다가 베타 대입하고 빼기 알파 대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에다가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빼고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입하면은 3분의 1 베타 3승에 마이너스 알파 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 한 겁니까? 요거 대입해가지고 뺀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뭐 되는 겁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공통인수 보입니까? 보이죠? 뭘로 묶으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시면 된다. 그러면 이 자식은 3분의 1에 어떻게 되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에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부 다 뭘로 구하는 거니? 얘네들 전부 다 뭘로 구하는 거냐? 얘네들 이거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얻어내면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1.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얘네들 다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끝난다라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먼저 5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계산하면 됩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하나만 빼시면 되죠. 그럼 얼마냐? 25 빼기 1이니까 24. 24에 3분의 1 곱하면 8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짜증나지만 이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죠. 먼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거 루트 씌워서 구하면 되겠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 빼시면 되겠네요. 얼마 나오냐? 25 빼기 4니까 21.
그러면 루트 21 나오나? 그래서 얘는 루트 21 이렇게 되겠지.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도와줄래? 9, 18,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 루트 2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냐? 맞지? 이게 이제 무식하게 푼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뭐 해보자는 겁니까? 좀 더 빠르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얘를 좀 더 빠르게 한번 알아보자. 뭐냐면은 제목이 요거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이미 외운 사람도 있겠지만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둘러싸인 면적. 요거 하기 전에 어차피 좀 이따가 얘기할 내용도 미리 얘기할게요. 정적분에서 넓이란 어떤 의미인가? 자, 요거 x축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 구조법 하면 좋은데.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fx래.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긴 c, 여기는 d, 여기는 1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넓이를 각각 뭐라고 하느냐? 요거 S1이라 그러고요. 이거 아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기 이전에 개념 설명하는 거다. 요 넓이 S2, 요 넓이 S3, 요 넓이 S4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e까지의 fx, dx를 지금부터 뭘 이용해서 s들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a부터 e까지 fx를 적분하면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니? 아는 사람 불러봐라. 세민이 알아? 몰라? 은우는? S1이라니 S1 임마. S4는 있어도 S1은 S1 그 다음 더하기 S2. 은진이 알아 몰라? 하영이 알아 몰라? 한경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S1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S2 그 다음 플러스 S3 그 다음 마이너스 S4 이렇게 된다. 이거 설명해 줄게. 오늘 시간 많이 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2학년 과정에서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적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이야. 물론 내용은 고3 내용입니다. 고3 내용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전혀 없어. 제목이 뭐냐면은 구분구조법이에요. 구분구조법. 이거는 방법이란 뜻이고요. 이건 면적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구한다는 뜻이고요. 이건 나눈다는 뜻이고요. 구분해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매우 잘게 쪼갠다는 뜻이야. 매우 잘게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거 해야 돼. 해야지 그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먼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fx라고 그릴게요. 들어봐. fx는 x제곱이야. 그리고 이 자식에 1,1 여기 전까지 원점하고 그래프하고 x축하고 x는 1 얘네들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이 면적을 극한의 내용과 수원의 내용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여기 0부터 1까지 이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n등분합니다. 선생님 매우 잘게 쪼갠다는데 왜 n등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n등분한 다음에 n을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그 무한대 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게 쪼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n분의 1, n등분 했으니까 첫 번째 n분의 1 나오겠지. 여기는 n분의 2. 여기는 미안하다. 망했다. 여기가 n분의 2, 여기가 n분의 3. 이런 식으로 n등분 해가지고 쪼개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쪼개면 여기가 n분의 n-1이 되고 뭐야? 갔다 온 거야? 그러면 효인이는 놀고 있어? 재미가 없어? 재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지. 너네만 온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애들도 왔나? 그니까 왜 체험학습 그 시즌에만 가냐고. 체험학습 아닌 좀 널널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날 가면 좋지 않나? 야 너네도 가니까 많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 너네 잘못 걸렸다. 화요일 그치. 월요일 화요일 좀 적을 거 아니야. 제일 많은 게 언제겠냐. 왠지 금요일에 제일 많을 것 같잖아.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짜증나서 와버렸다. 하나 탈락을 그러면 몇 분 기다려야 되는데. 어? 뭘 탔는데? 비행기 탔어? 3시간을 기다려? 바로 걸리는 거. 어? 바로 걸리는 뭐라고? 바로 걸리는 파라. 거. 얘 뭐라 그러는 거지? 파라오의 분노. 파라오의 분노? 그게 탈 거 이름이야 요새? 이거 자유로 들어 그거 아니고? 아니 예전에도 못하고. 그건 아예 못하나? 네. 이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이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 그 자유로 들어오려고 그러나? 그건 못하지 아예. 저 아니 사람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 인기 엄청 많다는. 우리 빨리 밖에 나가지 마. 밖에 나가질 않았다고? 뭔 말이야? 실내에서 배웠어. 실내에서만 놀았다고? 그 뭐 귀신의 집 같은 건가? 모르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n등분 합니다. n등분 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요. 요 직사각형들 넓이를 구할 거예요. 요 직사각형들 넓이. 직사각형들 넓이를 구해서 직사각형들 넓이를 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니? 선생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면적보다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여기 꼬다리만큼씩 더 남아가지고 더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얘기가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뭐 한 거냐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 간격이 뭐 한 거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붙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꼬다리가 뭐 되는 겁니까? 저 오차만큼 원래 면적하고의 오차가 굉장히 적고 심지어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 오차가 0으로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 직사각형들의 면적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만 보내주면 요 넓이가 진짜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나온다. 이게 구분 구조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면적 구하러 갑시다. 모든 직사각형들은 가로 길이가 전부 다 똑같죠? 얼마로? 얼마로 똑같니? n분의 1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가로 길이 n분의 1 여기 넣어놓고 가로 길이 n분의 1 여기 넣어놓고 요 가로 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세로 길이 쫙 대입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야,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얼마냐? 요거.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n제곱분의 1이래. 왜? 하필 요 점이 절묘하게 어디 위의 점이니? 요 곡선 위의 점이지 않습니까? x좌표 n분의 1 여기다 대입하시면 n제곱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곱해서 첫 번째 제일 작은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지. 괜찮죠? 두 번째 직사각형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얼마하게? n제곱분의 4가 나오지. n제곱분의 4인데 규칙을 위해서 n제곱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얘도 제곱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세로 길이가 이번엔 n제곱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다가 계속 더해서 마지막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1인데 1 대신에 n제곱분의 n제곱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n등분한 모든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 이 상태에서 뭐 해버리면 된다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래 그 면적하고 같은 놈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좀 간단하게 덧셈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자,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n 제곱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땡땡땡, n 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지? 그래서 시그마로 이쁘게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니? 되지? 됐죠?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은 요 자식 시그마 내부의 변수가 k인데 k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n제곱분의 1은 앞으로 뽑아가지고 고배관계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뽑으면은 n 상승분의 1 거기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냐? 괜찮지? 여기서 이제 뭐만 계산해주면 됩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배웠단 말이야. 이게 뭐였니?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상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되지. 분모의 세제곱의 개수는 6, 분자의 세제곱의 개수는 2, 6분의 2니까 답이 얼마로 나옵니까? 3분의 1로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1,1일 때 어느 면적? 요 면적 구하는 거잖아. 요 면적. 요 면적을 어떻게 구했었니? 요 면적을 우리가 적분으로 쓰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계산했었던 거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3분의 1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래서 원래 적분의 원래 의미는 넓이 구하기야. 원래. 뭐라고? 적분의 원래 의미는 넓이 구하기. 괜찮지?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적분을 하다 보면은 음수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세로 길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 야, 요 직사각형 세로 길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니? 세로 길이. 이 점이 하필 어디 위에 점이었기 때문에 곡선 위에 점이었기 때문에 함수 값을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로 대체했었지. 맞아. 가로 길이는 무조건 양수거든. 근데 지금 그래프는 함수가 x축 위에 있는데 야 만약에 함수가 x축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도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때는 여기가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때에 요 좌표의 함수 값을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x축 아래니까 이 함수 값이 양수로 나오겠니? 음수로 나오겠니? 음수로 나오겠지.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적분하면 양수가 아니고 무슨 수? 음수가 나오고 얘처럼 x축 위에 있는 건 적분하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면적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뭐 보여줬었니? 이거 보여준 게 그 얘기한 거야. 이게 fx래요. 근데 이 넓이가 S1이고 이게 S2고 이게 S3고 이게 S4인데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인데 인테그랄 A부터 E까지 fx, dx를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X축보다 뭐하니까?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S1이 되는 거고 여기는 X축보다 뭐하냐?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S2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음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C부터 D까지 접근하면 플러스 S3로 나오고 D부터 D까지 접근하면 마이너스 S4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 정적분의 의미는 부호가 있는 넓이. 부호가 있는 넓이. 괜찮죠? 되냐? 정신 못 차리네 이것들이. 정신 차리게. 아니다. 부호가 있는 넓이를 말합니다. 정적분은. 그래서 오늘 할 얘기 뭐 어차피 질문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한번 해보자. 너네 저것도 못 배웠지? 적분이 어떻게 발명됐는지. 지금부터 적분이 어떻게 발명됐는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분이 먼저 발견됐냐? 적분이 먼저 발견됐냐? 나도 까먹어서 몰라. 미분이 먼저야, 적분이 먼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창 이 미분하고 적분이 이 발전을 이룰 때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모른 채로 뭐 했냐면은 미분학 따로 적분학 따로 이렇게 발전해 왔었어. 몰랐다니까 사람들이 미분 적분이 서로 반대 관계인 거를. 그러다가 한 수학자가 이거 관계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규명해냅니다. 그들의 관계. 그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야. 여기가 x축입니다. x축. 그리고 이게 y는 fx예요. 이렇게. 편의상 정의역은 0부터 하겠습니다. 편의상 정의역은 0부터 할게요. 그리고 어떤 수학자가 뭐든지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해내려면은 영감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건데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까 보여준 대로 그냥 잘게 쪼갠 다음에 직사각형 만들든가 해가지고 그거 다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다 더하는 형태로 진행됐었거든. 근데 이제 어떤 수학자가 생각을 한 거지. 잠깐만. 여기가 지금 a인데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뭐라고? 잠깐만.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면적을 알려주는 면적 함수라는 놈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면적 함수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 한 거냐면요. 요 면적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본 겁니다. 뭐라고요? 면적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본 거야. 야, 미분의 정의가 뭐냐?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냐?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내가 집으로 갈 때? 누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였니? 라지 f의 a 플러스 h. x 말고 a로 쓸게요. 지금 a 적어놨으니까 f 프라임 a 미분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지? 근데 물론 여기서 h가 0으로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0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0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0 플러스로 가는 것만 생각하자. 0 마이너스 가는 것도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그림으로부터 이 미분의 의미를 한번 뜻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은 진짜 이 말의 의미는 FA 여기가 FA네. FA면 이 넓이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FA 플러스 H는 뭐니? 0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둘러싸인 면적이거든. 근데 H가 뭐냐면 0보다 조금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H만큼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 여기 좌표가 뭘로 나옵니까?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H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분자는 이 분홍색까지 넓이에다가 이 흰색까지 넓이를 뺀 거가 나오는 거잖아, 분자가. 맞아? 그럼 분자가 뭐가 나오게 되냐, 분자는 요 막대 같은 요 넓이가 분자로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분자가 뭘로 나온다? 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지? 됐지?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잘 한번 보라는 얘기야. 얘를 잘 보면은 뭐라고? 얘를 잘 보면은 요 A하고 A 플러스 H는 지금 이렇게 그려준 건 너네가 보라고 내가 이렇게 해준 거고, 사실은 이 간격이 아까처럼 뭐 하단 얘기냐? 굉장히 좁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윗대가리 한번 봐봐. 윗대가리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곡선이지. 곡선인데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곡선보다는 뭐에 가깝게 보이냐면 약간 비스듬한 선분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격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냐? 엄청 줄여버리면 이게 점점 선분으로 더 가까워지고 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양이 거의 동등한 높이까지 도달해가지고 사실상 뭐에 가까워지겠니? 직사각형 넓이로 가까워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된다고요? 요 직사각형 넓이. 됐어? 근데 얘를 미분했더니 그걸 뭘로 나누라 그랬습니까? H로 나누라 그랬네요. 근데 하필 H가 뭡니까?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니까 요 길이가 H로 나오는 거잖아. 자, 직사각형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뭐가 나오니?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럼 세로 길이는 오른쪽 말하는 겁니까? 왼쪽 말하는 겁니까?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H가 0으로 가면 같아지는 거니까. 저는 왼쪽으로 할게요. 왼쪽 하면 뭐 되는 거냐? 원래 함수 fx의 a일 때의 함수값이 나오지. 아, 그러니까 이거 뭐로 나오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죠? 무슨 말이에요? 면적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봤더니 원래 함수가 나오더라. 이해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 미적분학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규명해내고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속도가. 그래서 이게 뭐 고층 빌딩 다 올라가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적분이야. 태어난 계기. 재미없지? 재미없잖아. 됐냐? 이게 나중에 아니다 이건 말고 아까 전에 말했던 구분미적법 같은 게 고3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뭘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냐면 681번이거든요. 681번 봅시다. 681번을 보시면 다시 쓸게요. 제목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의 dx 요놈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 하고 더불어서 공식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였었죠?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해서 함수 이름은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이 2차 함수는 아래 볼록이어도 상관없고요. 위로 볼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아래 볼록이어도 상관없고 위로 볼록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여기 x 절편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뭐라고? x 절편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요놈이든 요놈이든. 그때 요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면 그냥 뭐 하면 되니?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접근해주면 되지. 야, 요 면적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면 될까 안 될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면 양수로 나오게 음수로 나오게? 음수로 나오겠지? x축 아래니까. 그럼 그 앞에 다시 뭐 붙이면 되니?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괜찮지?
되냐? 마이너스를 왜 붙여요? 아까 말했잖아. 내가 x축 아래에 있는 건 적분하면 무슨 수로 나온다 그랬냐? 음수. 근데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음수 나오는 거에다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되냐? 그래서 요거 아까 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를 해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곱셈 공식에서 이거를 풀었더니 맨날 답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왜? 똑같거든 방법이. 뭐라고? 방법이 똑같거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했더니 이 면적이 늘 다음처럼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6분의 절대값 A에 절대값 A가 붙는 이유는 아래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볼록도 상관없고요. 위로 볼록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입니까? 몇 제곱이게? 2차 함수를 적분한 모양이기 때문에 세제곱 모양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은 요 공식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때도 써먹을 거고요. 고3 때도 써먹을 거고요. 심지어 수능 때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절대 까먹지 마셔라. 그래서 앞으로 2차 함수하고 x축 심지어 뭐까지 이게 확장이 가능하냐면 2차 함수하고 뭐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도 확장 가능합니다. 얘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요 넓이 s라 그러면 얘도 이 모양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다 가능해. 다 된다. 2차 함수하고 x축 모양이면 다 된다. 심지어 뭐도 되냐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면적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얘는 y는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일 때 요 면적 s. 다만 얘는 뭐가 달라지냐면 앞부분은 좀 달라집니다. 앞부분은. 이건 전부 분홍색 케이스고요. 분홍색. 얘는 뭘로 하겠지? 노란색. 얘는 똑같은데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은 똑같은데 여기가 절대값 a 마이너스 a 프라임. 접근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2차 함수 관련된 적분은 안 풉니다. 적분 안 합니다. 이 공식으로 한 방에 전부 해결하고 나갈 겁니다. 오케이? 되죠? 됐지?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681번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겁니다. 돌려서 어떻게 하냐?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일 때 알파랑 베타가 는 0의 근이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니? 이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세요. 넓이가 아니고 여기 적분하세요잖아. 그럼 여기 양수로 나와야 돼? 음수로 나와야 돼? x축 아래니까 음수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면적 구한 다음에 무슨 수로? 음수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네.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6분의 마이너스 붙이고요.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까처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 곱셈 공식으로. 어떻게 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니까 이게 얼마로 나옵니까? 21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니? 루트 21인 거지? 그럼 루트 21 몇 제곱? 세제곱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마이너스 21 루트 21 그거를 분모 분자 약분하시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답하고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외워 일단. 분홍색만 할 줄 알아도 돼. 분홍색이 거의 80~90% 쓰이는 거라고 보면 돼.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절대 까먹지 마세요. 괜찮지? 됐으면 두 번째는
68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4번은 방금 했던 개념 설명, 공식 말고 그 전에 했던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호가 있는 넓이. 졸린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사실 684번은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눈으로. 진짜야? 진짜야. 684번 뭐라고요? 눈으로 푸는 문제. fx를 보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랍니다. 근데 gx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금 대입해서 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입해서 풀라고 낸 거 아닙니다. 가끔 짜증나는 건 대입해야 되지만 이거는 대입하지 않고 푸는 문제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x는 a에서 최소랍니다. 그때 a가 얼마인지 우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물론 fx 우리가 뭐 하면 되니? 최고차항 계수 적당한 미지수로 놓고 x 플러스 1, x 빼기 3 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되기는 해. 맞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풀겠다고. 출제자 의도대로 나는 적분을 이해하고 있다. 정적분을 이해하고 있다. 해서 풀 거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gx라는 놈은 fx를 ft를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데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랑 얘랑은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는 거잖아요. 1 차이. 그치? 빨대를 좀 갖다 놔야 되나? 빨대를? 맨날 종이접기도 그렇고 빨대를 좀 훔쳐서 갖다 놔야겠다. 그럼 뭔 말이냐면 이 함수를 구간의 길이가 1 되는 만큼 접근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게 언제 제일 작아지냐 이거야. 구간의 길이가 1만큼 되는 걸 접근했을 때 어떨 때 접근해야 제일 작아지냐 이거지. 여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 접근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니? 이 빗금치 면적이 나와서 플러스인데 꽤 큰 플러스로 나오잖아. 얘보다는 여기 접근하는 게 더 적은 넓이. 얘보다는 여기 접근하는 게 더 적겠지. 왜? 이거는 양수가 아니고 무슨 수로 나오냐? 음수로 나오잖아.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구간의 길이는 1로 고정인데 음수 나올 수 있네? 음수면서 음수의 절대값이 최고로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간격이 어디로 점점점 다가가야 되겠니? 축으로 다가가면 되겠지. 축이 얼마냐 지금? 축이 딱 1입니까? 1 맞죠 축이? 그러면 간격 1이 어떻게 가면 이 x축 아래에서 넓이가 제일 커지겠냐? 왼쪽에 얼마? 2분의 1, 오른쪽에 얼마? 2분의 3 해서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접근하면 요 면적이 x축 아래에 있으면서 제일 커지기 때문에 최소가 되겠지. 그 답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거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푸는 문제야. 적분을 이해해야 돼. 무지성으로 그냥 적분 때리고 계산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분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맨 앞에부터 다 개념 설명했던 겁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번 끝났습니다. 정적분의 뜻과 계산인데 이상한 걸 배웠죠?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적분의 성질이거든요. 이거 뭘 하지? 다 거기서 거긴데 문제가. 689번 한번 해볼게요. 689번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정적분하고 주기함수 개념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림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놀이. 뭐라고? 그림놀이. 그림놀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연속함수 fx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1은 fx 플러스 1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배웠던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요거 무슨 함수니? 일반적으로 계속 해봐. 아니, 맞아, 네가 한 말이 맞다고. 근데 앞에 일반적으로란 말을 붙여줘. 일반적으로 주기가 얼마인? 2인 주기함수란 뜻이지. 세민이 돼, 안 돼? 귀가 근질근질하지 요새. 어? 너 나한테 귀 접힌 지 얼마나 됐지? 귀가 근질근질하지? 너 나한테 귀 접혀봤지? 안 접혀봤어? 처음인가? 괜찮니? 잠 좀 깨라는 거. 주기함수 맞니 저거? 맞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기함수는 얘하고의 차이가 2로 일정하게 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니?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치? 얘는 무슨 뜻이니? 얘는 더하면 x가 사라져서 요 1 빼기 x랑 1 플러스 x의 평균이 1이기 때문에 x는 1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란 얘기고, 야, 얘네들은 더한다고 사라지는 놈들이 아니잖아. 빼야 사라지잖아. 빼서 x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차이가 2로 일정하고 주기가 2란 뜻이야. 요거 구분 지어서 정리하세요. 헷갈리지 말고. 근데 주기가 2라 그랬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라 그랬습니다. 2. 이거 맞죠? 그래놓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8부터 8까지의 fx dx를 우리 보고 구해달라고 한 거죠. 무슨 놀이라고요? 그림놀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서 푸시고요. 나중에는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너도 나한테 귀 안 잡혀갔지. 암산을 해서 푸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 이게 주기가 2인데 1부터 3까지 접근하면 2랍니다. 어떻게 그려진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위쪽으로 그려졌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렇게나 그리시라고요. 뭐라고? 아무렇게나.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돼. 이렇게. 이게 fx래.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 한 값 같게 적당히 맞춘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가 5면은 착. 여기가 7이면은 착. 여기가 9면은 착. 이렇게 되겠지. 여기 얼마? 마 1. 마 3. 마 5. 마 7. 마 9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그리면 되니? 착. 나중에 너네 머리로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8이면 여기 있겠죠. 8은 여기 있는 거지.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요만큼 넓이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하나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2였잖아요. 2가 몇 개 있어요?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네? 7개 있고 얘네들은 계산 어떻게 하지? 여기 오른쪽 넓이하고 요 넓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니까 오른쪽에 있는 반땡하고 왼쪽에 있는 반땡 더해도 얼마가 나온다? 2. 2가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는 건가? 28이 얼마? 28이 16.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되게 쉽죠? 그래서 주기함수랑 섞이면 그냥 그림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되게 쉽다. 그림은 적당히 그리시면 돼. 이렇게. 되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3번은 구간이 나누어진 정적분이거든요. 구간이 나누어진 정적분은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y는 fx가 있답니다. 근데 이 fx라는 놈은 x 이퀄 a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진대요.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들. fx는 여기는 gx를 그리세요. 여기는 hx를 그리세요. 이런 표현 많이 봤죠? 그치? 그래서 x 이퀄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적당히 gx를 그리고 오른쪽은 적당히 hx를 그린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은 야야야 b부터 c까지 뭐 해달라? fx를 적분해 달라라고 한 거죠. 이렇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부터 c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건데 fx가 어딜 기준으로? a 기준으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b부터 a까지 fx dx 더하기 a부터 c까지 fx dx로 쪼개면 되죠. 요새 뭐라 그러냐? 꼬꼬부라 그러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b부터 a까지는 누굴 적분하면 됩니까? 이때 그려진 건 gx니까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a부터 c까지는 누굽니까? hx를 적분하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거야. 끝이야. 이게 유형 3번에 나온 뭐가 달라진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정적분입니다. 하나 해볼까? 너네가 풀기 힘들어할 만한 모양으로.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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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t-1의 dt는 x 얘 양수인 실근을 구해달라. 얘 양수인 실근을 구해달라. 양수인 실근 구하러 갑시다. 양근을 구하시오.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양근을 구하시오. 어디가 문제냐? 당연히 문제는 얘죠. 아니 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절대값이 있는데요. 아씨 어떻게 풉니까? 이거 어떻게 풀죠? 절대값 1 기준으로 뭐 하면 되니? 쪼개면 되지. 어떻게 하는 거냐? t가 1보다 작으면 미안합니다. 잠깐만. 그치. t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t 빼기 1은 얼마? 1 빼기 t가 되는 거.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t 빼기 1은 그냥 t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구간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0부터 x까지를 다이렉트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0부터 1까지 1부터 x까지로 쪼개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t-1의 dt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절대값 t 빼기 1의 dt는 x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되냐? 0부터 1 사이는 뭐였습니까?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빼기 t의 dt가 되고 1부터 x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t 빼기 1의 dt로 나와서 이렇게 직접 적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t-2분의 1 t제곱에 0, 1 더하기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의 1x는 x가 돼서 0 대입하면 0이니까 1만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1 빼기 2분의 1 얘는 2분의 1만 딸랑 남겠네요. x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x 되고요. 요런 거 계산할 때 조심해. 실수 많이 나온다.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1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 괜찮지? 그래서 좌변을 정리했더니 좌변이 뭘로 나왔습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 거고요.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1 되고 x 이렇게 된 거지. 좌변 넘어가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되겠네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시면 양근은 2 플러스 루트에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 2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는데 그치? 답이 어차피 뭐냐? 계산도 실수했나 나? 아 짜증. 잠깐만 2 플러스 루트 2 맞지? 맞지?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냐? 내 말은 이거거든. 2 마이너스 루트 2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좀 어려운데요. 2 플러스 루트 2로 합시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1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 일반적으로 x가 1보다 뭐 해야지? 커야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2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 마이너스 루트 2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면 그냥 요걸로만 접근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풀이가 지금 살짝 뭔가 신약이 돼 있는데 x가 얼마보다 다시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로 또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 쳤다가 4, 5, 6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자라. 다들 눈이